자, 산이 뭐고 연기가 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추가된 내용 설명할게요. 봐봐. 일단 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었죠. 물에 녹아라는 밑줄 그어야 돼. 물에 녹아서. 물에 녹았을 때만 산의 특징, 물에 녹았을 때만 염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또 아레니우스 정의의 한계점이야. 물에 녹지 않고도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걔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점입니다. 수소 이온을 뭐하는 물질? 내놓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놓는 물질.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이거 내놓겠죠? 얘는 이거 내놓겠죠? 얘는 이거 내놓습니다. 이거 내놔. 얘도 이거 내놓고요. 질산도 요거 내놔요. 그래서 이런 내놓는 물질, 자기 몸속에 H를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놓는 것들, 요거 내놓고, 요거 내놓고, 요거 내놓고, 요거 내놓고, 요거 내놓다 보니까 얘는 한 분자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가 하나 나오겠죠? 얘는 H2니까 어때요?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나오는 거야. 얘도 2니까 두 개 나오는 것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H2, CO3는 두 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잘 봐.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의 뒤에 산이라고 써있으니까 산성인 거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시험 문제입니다. C2H5OH라는 물질은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중성일까? 물에 녹으면 염기 같죠? 산 같죠? 뭐 중성입니다. 얘는 H도 들어있고 OH도 들어있는 것 같잖아. 근데 얘는 똘똘 뭉쳐서 이온화가 안 돼. 이온으로 안 바뀌어. 그러므로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거야. 어떻게 알아요? 암기야, 맞아. 암기사항이야. 중성 상태로 이온화가 안 되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단맛이 나는 거랑 술 종류가 그렇습니다. 포도당, 설탕, 엿당 등등등 당당당당 이런 당당한 것들은 당당하게 이온화가 안 돼. 라임이 좀 좋네요. 이온화가 안 돼요. 이온화가 안 되고 술 종류도 취해가지고 이온화가 안 돼. 뭐 에탄올, 이게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 종류 역시 이온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 종류들 전부 다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야. 술 종류, 에탄올, 메탄올 등등 이런 거 다 이온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산도 염기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단맛이 나는 당 종류랑 술 종류. 단맛은 당이로, 엿당, 설당 이런 거. 술은 올, 무슨 올, 에탄올, 메탄올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온화가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이온화가 되냐 안 되냐 또는 얘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물어본단 말이야. 아닌 거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봐봐.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은 다 산이죠. 맞죠? 왜 산이죠?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요. 그래서 산들의, 잘 들어, 산들의 공통성은 얘네 때문에 공통성이 나타납니다. 산의 공통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양이온 때문이다. 맞나요? 맞잖아. 양이온 때문이다. 산의 공통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소이온 때문이다. 맞나요? 맞네. 근데 문제는 얘야. 근데 염산과 황산은 같은 산이야? 다른 산이야? 다른 산이죠. 둘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둘이 다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에 다른 얘 때문에. 음이온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각자의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음이온 때문이잖아. 그래서 음이온은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음이온 때문입니다.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음이온 때문이야.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건 양이온 때문이야. 맞죠? 근데 말을 교묘하게 꼬아요. 봐봐, 잘 들어봐. 산들만의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양이온 때문이다. 와우! 산들만의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양이온 때문이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니라고 알잖아. 근데 대놓고 이제 시험지 딱 보고서 써 있으면 산의 특이한 성질은 양이온. 그죠?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 이해됩니까? 특이성이란 용어는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지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성이란 용어와 공통성이란 용어. 공통성의 반대말은 특이성이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려요. 틀려오면 어떻게 한다고? 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를 소개시켜 줄 거예요. 기억나죠? 제일 좋아하는 작가 소개시킬 겁니다. 자,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 산과 염기. 산은 물속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잘 봐. 저기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얘기할 텐데.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묽은 염산 딱 써있으면, 이거 HCl이네. 그럼 물속에 녹아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되겠네.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나와? 1대 1로 나오는 거야. 세봐. 얘가 수소이온, 양이온이래. 음이온이겠네? 양이온 4마리, 음이온 4마리. 1대 1 맞네. A와 B 중에 묽은 염산에 대한 이온화 모형으로 올바른 것은 누구냐?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잖아. 1대 1인 거. 오른쪽은 1대 1이 아니다. 볼래요? 묽은 황산이 된 거니까 이게 H2SO4였던 거 기억나요? 이온화가 되면은 H 플러스가 몇 마리 나오고 2마리 나올 때 SO4 2-란 이온 하나가 나오는 거야. 양이온 2마리 나오고 음이온 1마리 나옵니다. 몇 대면 2대 1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뿔뿔뿔뿔이 4마리 나올 때 이마라고 하는 음이온이 몇 마리 나왔어? 2마리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2대 1의 개수비를 보이는 거야. 얘는 그럼 묽은 염산의 이온화식은 아니겠네. 그치? 2대 1로 이온화되고 있으니까. 그죠?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수소이온이래. 얘는 몇 마이너스일까요? 물어봅니다. 몇 마이너스야? 2-여야 하는 거야.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봐봐.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량의 합이 전체 전하량의 합은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무조건. 수용액 안에 있는 전체 전하량의 합은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4개니까 마이너스도 4개여야지. 근데 입자가 2개밖에 없네? 하나씩 2-를 차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플러스가 4개니까 마이너스 몇 개야? 4개여야 하잖아. 근데 입자가 다행히 4개는 1-만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수소이온, 염화이온, 황산이온 녹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을 이렇게 띡 집어넣어. 그 밑에 있는 이온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죠. 자, 이온,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뭐가 흐른다고 표현한다? 전류가 흐른다. 다른 표현법으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러므로 묽은 염산이 수용액이 된 묽은 염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당연히 얘도 이온화가 되니까 전기 전도성을 가지겠네. 그러면서 얘를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술 또는 에탄올 수용액 이거 전기 통할까? 물어봅니다. 안 통하겠죠. 이온화가 안 되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이해됩니까? 이온화가 돼야 전기가 통하지. 설탕물 수용액.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해. 설탕물. 술도 전기 안 통해. 그죠? 소금물은 전기가 또 통해요. 그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있으니까. 기억납니까?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잖아. 그지?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때 전기 전도성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는 그럼 무조건 전기가 통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온화가 돼서 H 플러스와 OH-를 내놓는 물질이니까 전기 전도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산의 특징들 아까 정리 다 했어요. 산이란 신맛이 난다. 그리고
레몬에 들어있는 산의 이름, 식초에 들어있는 산의 이름, 김치와 유산균에 들어있는 산의 이름, 젖산, 아세트산, 시트르산. 산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고요. 방금 한 얘기 이거죠. 수용이 되면 산은 전류가 흐른다.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을 시키고요. 탄산칼슘과 반응해도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인데 모든 금속은 염산과 만나서 산과 만나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킬까요? 아닙니다.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수, 구, 수은백금. 그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겠네요. 염산은 여기가 기준이야. HCl이니까 수소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거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만 수소기체 발생이 됩니다. 얘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5가지인가? 걔네들은 이 염산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쌤이 아마 툭 하고 올려준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파일 하나 있을 거야. 단톡방에 있어. 거기 그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상도 쌤이 올려놨어. 이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어요. 안 올렸나 보다. 아무튼 올려줄게요. 안 됐으면. 오케이. 그래서 수소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시키는 거, 기체 발생 반응은 다 산의 특징이다. 근데 모든 금속은 아니다. 라는 것도 추가로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 아까 암기법으로 암기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아까 쌤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준 게 바로 이 실험이죠. 왼쪽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갖다 놓고 묽은 염산을 적신 C를 갖다 놨을 때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묽은 염산이니까 H 플러스 Cl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은색이 번져가는 것으로 보아서 요 녀석이 산을 나타내는 성질을 요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요 녀석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몇 가지? 얘하고 얘를 빼먹으면 안 되죠. 아까 칼륨도 마이너스 이동하니까 2가지 물질이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염기도 마찬가지야. 염기도 똑같습니다. 염기에 대한 내용은 이 3가지 물질을 염기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몸속에 뭐가 들어있어? OH가 들어있어서 오해의 소지 없이 모든 걸 다 OH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잖아. 그치? 이건 다 안 통했다. 아무튼 그래서 OH를 내놓는 물질이 되겠죠. OH를 내놓는 물질이 됩니다. OH를 내놓는 물질.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만 OH-를 내놓게 돼요. OH-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속에 다 OH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특이한 물질 하나가 써있어요. 보이나요? 암모니아. 얘도 염기성 물질이다. 자기 몸속에 OH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아까 했었죠? 물과 반응하여 물을 OH-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온화식 나와 있을걸? 바로 오른쪽에 주의해. 여기 있네. 주의해. 여기서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과 만나서 OH-를 내놓는 과정을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염기는 OH-를 내놓기 때문에 염기라 부르죠. 이게 염기의 공통성이에요. 염기의 공통성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럼 반대죠. 염기의 공통성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고요. 염기의 특이성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공통성, 특이성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 배경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야.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확실합니다. Na 플러스와 OH-로 이온화되는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수산화 칼슘은 칼슘이 E 플러스로 이온화가 돼요. 그리고 수산화는 OH잖아. OH가 2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학식은 수산화나트륨 NaOH라면은 수산화칼슘은 CaOH가 2마리니까 CA 괄호 열고 OH2라고 써야 돼요.
괄호를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주관식 3번 문제에 자주 출몰하는 문제입니다. 수산화칼슘을 화학식으로 써봐라. 수산화칼슘 CaOH네. 아, 맞아. 깜빡했다. 얘가 2 플러스가 1 마이너스니까 2라고 써야지. 그래도 틀려요. 왜죠? 이거 무슨 말이야? CA 하나에 O 하나에 H가 두 개란 뜻이죠, 이거. 이거 안 돼. OH 전체가 두 개여야 하니까 괄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2라고 써야 하는 부분이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알면 틀리는 문제. 수산화칼슘입니다. 이온화가 되면 칼슘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1대2로 이온화가 될 거고 얘는 1대1로 이온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양이온 하나, 둘, 셋, 4개일 때 음이온도 4개니까 이게 1대1 이온화 모형이고요. 얘가 음이온이잖아. 음이온이 4마리 나올 때 양이온 2개밖에 없다고? 1대2 모형이니까 얘가 되겠네. 이렇게 1대1과 1대2 모형을 찾아줘서 누가 누군지 알아맞추는 문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 양극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전기 통하겠죠? 당연히 염기성 물질은 당연히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염기의 특징 볼게요. 염기는 쓴맛이 난다. 전류가 흐른다. 금속과 탄산칼슘 반응 따위 하지 않는다. 뭔 소리죠? 기체 따위는 나오지 않아 이 뜻이야. 기체 따위는 나오지 않아. 대신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비누칠하면 미끌미끌하죠? 비누가 미끄러운 줄 알았지? 아니거든요. 비누가 내 손의 일부를 녹여서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요. 비누 자체가 미끄러운 게 아니야. 비누가 내 손의 일부 단백질 성분을 녹여서 미끌미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아까 암기법으로 암기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됐네요. 아, 그리고 쌤이 아까 강조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여기. 야, 메탄올이 염기야 아니야. 메탄올. 술 종류라며 염기 아니라니까? 화학식에는 OH가 들어있죠.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 OH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염기가 아니야. 이온화가 안 돼. 그럼 OH-가 안 돼. 그럼 염기가 아니야. 그죠? 이거를 내놓지 않음으로 뭔 소리야? 이온화 자체가 안 돼. 술 종류는 이온화가 안 됩니다. 당 종류와 술 종류 이온화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메탄올, 쌤이 예를 들었던 건 에탄올이었는데 에탄올이든 메탄올이든 다 염기가 아닙니다. 자, 똑같은 실험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염기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실험 세팅은 똑같아요. 실험 세팅 똑같고 이번에는 염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준비를 해요. 얘가 푸르게 변해가는 쪽이 염기성 물질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전해질을 뿌려줘. 전해질 빼먹지 말고 질산칼륨을 뿌려주고요. 거기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실을 넣으면 수산화 나트륨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누구 때문에 염기가 나타나는 거니? 걔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푸르게 변해가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염기성 물질이라면 마이너스 극쪽으로 푸르게 변해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얘가 염기성 물질이라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푸르게 변해가는 거 보이죠? 얘가 맞네. 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네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의외로 놓치기 쉬운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염기성 물질. 아까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세정제로 많이 이용이 된다. 그죠? 세정제. 그래서 비누로 이용되는 것들도 있고요. 하수구 세정제로 이용되는 게 이런 물질입니다. 수산나트륨, OH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 치약. 치약도 뭐야? 이를 닦아주는 거잖아.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치약도
탄산 나트륨으로서 이제 염기성 물질이라고 보는 건데, 얘는 OH가 들어있지 않죠. OH가 들어있지 않아. 탄산 나트륨이니까. 그래서 탄산 나트륨은 Na. 탄산이 CO3잖아. 자, Na2CO3가 탄산 나트륨인데, 얘도 이제 수용액과 물과 반응을 하면은 OH를 만드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랑 비슷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OH가 직접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염기성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좀 따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좀 어렵죠, 이런 게. OH가 안 들어있는. OH가 안 들어있지만 탄산 나트륨도 염기성 물질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오히려 탄산 때문에 산성된 것 같은데 오히려 염기가 되겠어요. 암기, 이건 약간 예외적인 암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가 들어있으니까 염기인 거 알겠죠? 근데 얘는 세정제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산과다, 위에 산이 너무 많이 나서 배가 아프고 위가 아플 때 뭘 먹어준다? 약간 제산제라 해서 염기성 물질을 먹거든요. 아주 약한 염기성 물질이 수산화 마그네슘이야. 뭐 겔포스나 이런 거. 거기 제산제라 해서 산을 제거하는 물질을 제산제라고 합니다. 산을 제거해야 하니까 염기성 물질을 좀 먹어줘야겠죠. 네, 강한 염기를 먹거나 비누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먹어주면 됩니다. 이게 안 통한다. 비누 좀 먹으면 돼요. 거품이 좀 나오겠죠. 배는 안 아파요. 안 해봤어요. 근거 없는 얘기니까 따라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봐봐. 밑에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산과 염입니다. 몸속의 산과 염. 이것도 시험 문제 꼭 나올 거예요. 우리 몸속에.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위, 세 번째가 소장이 나와 있는데 봐봐. 입은 중성일까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엄청 복잡해. 입이. 왜 복잡하냐면 어떤 책은 중성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염기성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산성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입에는 세 가지 물질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는 누가 먹고 사냐면 입속에 있는 세균들이 먹고 삽니다.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 배불러 똥 쌀래. 똥이 산성이에요. 똥이 산성이야. 산성 물질은 탄산칼슘을 녹이죠. 이가 탄산칼슘이야. 그래서 이가 썩는 거야. 이가 썩는 거야. 낮에는 안 썩는다? 밤에만 썩어. 왜 그런지 알아? 우리 침이 염기성 물질이라서 이렇게 섞어요. 하면서 똥을 다 치워줘요. 그래서 똥치료 한 번씩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이렇게 한번 훑으면은 또는 이렇게 침이 돌면서 참겼어. 침이 돌면서 그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니까 썩지 않습니다. 밤에는 의자잖아요. 침이 돌지 않죠. 침이 안 도니까 음식물이 썩으면서 이제 이도 같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양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잠자면서 자기들 막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 여기 산다. 낙타다 나는 막 이러면은 굳이 양치 안 하고 자도 돼요. 그죠? 알겠죠? 침을 머금고 자. 그러면 괜찮아요. 죽지 말고, 그죠? 호흡 골라 죽지 말고. 아무튼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양치를 꼭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있다는 거잖아. 둘이 완벽하게 중화가 된 그 순간은 중성이네. 그죠? 그래서 중성이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 아니다, 산성이다 말하는 책. 산성의 경우는 밤엔 산성이에요. 그죠? 근데 낮에는 중성이고, 왜 중성이냐 그러면은 염기성 물질인 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 파악하고 답을 써줘야겠네요. 그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은 약한 산성이다. 왜?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죠. 실제로는 그걸 먹고 사는 세균이 싼 똥이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염기성 물질인 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약한 염기성 물질이고요. 둘이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괜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침이 분비되면 입안은 다시 염기성을 띈다. 중성을 거쳤다가 염기성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는 무조건 염산 때문에, 위에 분비되는 염산 때문에 무조건 산성입니다. 무조건 산성을 띠게 돼요.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이 과다되면은 아까 제산제를 먹어서 조금 중화시킨다 그랬죠. 자, 이제 위를 한번 생각해요. 위 속에서 막 음식물이 소화되고 있어.
펩신이 나와서 막 소화되고 있어. 이대로 소화가 끝났으니까 다음 12지장 또는 소장으로 훅 넘기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강한 산성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이 되게 깜짝 놀라거나 소장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자액이 분비가 돼. 이자액 속에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자액에는 염기성 물질하고 중화가 되고 이자액이 좀 강해서 약간 염기성이 좀 더 심해진 염기성으로 좀 변한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은 염기성이 돼요. 이자액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소장은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위는 산성이지만 이자액에 들어있는 염기성 물질 때문에 소장으로는 염기성 물질이 된 상태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입은 약한 산성이었다가 약한 염기성으로 바뀌고 위는 강한 산성이고요. 소장은 또 약한 염기성으로 바뀌어서 내려가네요.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걸 이제 많이 물어봐요, 사실. 자, 쭉 넘겨볼까요? 쭉 넘겨서 문제는 다시 풀 거고. 선생님이 아까 암기법 소개했던 게 이겁니다. 지시학과 pH에서 암기법 한꺼번에 소개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천연 지시학 체크. 이 모든 천연 지시학 되게 종류 진짜 많아요.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 콩. 딱 보는 순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네. 모두 경향성이 얘네들은 붉은색 계통으로 가고 산성과 만나면 염기성과 만나면 초록색, 푸른색 계통으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 밑에서 그래서 실제 실험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자주색 양배추를 가지고 지시약을 만들었어. 왼쪽 세 마리는 산입니다. 얘는 탄산이야. 사이다 속에 탄산. 산과 만나니까 어떻게 돼? 색 변화가. 다 붉은색으로 변한 거 체크해 주면 되고요. 소다, 수산화, 세정제, 염기성이죠. 염기성은 다 푸른색 계통이나 이제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건 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초록색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노란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방향성에 대한 것만 보면 좀 초록색 가기 직전이라면 약간 노란색 계통, 아까 진한 노란색 계통이 뜨겠구나. 그래서 노란색 계열을 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자주색 양배추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까 봤던 뭐 있었냐? 붉은색 장미꽃이든 포도껍질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게 꼭 자주색 양배추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비출자. 수소이온의 농도를 숫자로 나타낸 걸 pH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pH 7이 중성이고요. pH가 작아질수록 산성, pH가 많아지면,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pH 7을 기준으로 증류수가 딱 pH 7이야. 물이죠, 물. 그냥 물은 아니고 증류한 물이야. 증류한 물이 뭐지? 한번 끓여서 수증기가 된 물을 이렇게 모은 거야. 그 안에 뭐가 전혀 없냐면 이온이 전혀 없어. 아무런 이온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물 마시면 배탈 나요.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다 이온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물이라서 괜찮은데 이온이 전혀 없는 물인 증류수를 먹으면 배탈 납니다. 어디서 쓰는 물일까, 저거는? 실험실에서 사용합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온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실험실에서 쓰는 녀석이야. 영어로는 DEWwater, DW라고 불러줍니다. DEW가 이슬이잖아, 이슬물, DEWwater라고 불러줘요. 얘보다 그럼 pH가 작은 우유, 달걀 노른자, 커피, 토마토, 탄산음료, 레몬, 위액 순서대로 pH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달걀 흰자는 또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비누, 암모니아수, 세정제까지 pH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한 염기, 강한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탄산음료의 pH를 알고 싶어. 내가 사이다를 먹기 직전에 너 pH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먹어보면 pH 3이네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아니죠? 이걸 이용합니다. pH 측정기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 있는데 pH 측정기를 그 안에다가 툭 집어넣으면 이 사이다 속에 퉁 집어넣고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은 pH가 딱 숫자로 나타나요.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저 장치가 없을 때는 뭘 사용했냐? 바로 pH 시험지를 이용하는데 가운데 빠져있는 말이 만능 시험지야. 만능이 뭐냐면 얘도 만능이긴 한데 pH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되게 색깔 딥다 많은 거 보여요? 이 색깔이 다 pH를 뜻하는 거야. 원래 색깔이 이런 색인데 이 탄산음료에 쑥 집어넣다 빼면은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바뀌어. 누구랑 만나 뜨거운 마셔. 얘랑 똑같네! pH 3이네?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pH를 다 알아낼 수 있는 물질 만능 pH 시험지입니다. 염기성은 푸른색 계통으로 나타납니다. 약간 리트머스를 이용한 그런 내용 같아요. 만능 pH 시험지를 이용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체 됐구나. 아까 했던 거. 이거는 마지막에 저번에 했던 건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탄산을 만들고 탄산이 물속에서 이온화되면 H+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양을 산성화시킨다. 그래서 뭘 없앤다? 조개류를 다 개체수 감소를 일으키거나 멸종시켜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229쪽하고 231쪽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문제 풀이 시간.